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까지는요,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가 좀 연장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달 10일까지가 임기인데 그 이후에 어차피 뭐 총선 때까지 쭉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좀 있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의총을 열어서 거기에 한번 결정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제 오전에. 그런데 어제 오후에 황교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연장 없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본인은 의총에서 의견 좀 물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오후에 아예 그냥 연장 없다고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10일 임기 끝나는 나경원 재신임 물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황교안 대표 다른 후보 나왔으니 원칙대로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을 놓고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는 좀 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황교안 총선까지 뛰려던 나경원 밀어냈다. 밀어냈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밀어냈으니까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가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10일 임기 끝나는 나 원내대표가 의총 때 재신임 여부 묻겠다고 하자 황 최고위원회의 열어서 임기 연장 안 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 최고위 결정사항 아니야 뭐 이런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제 또 강석호 의원 등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황 당직 인사 놓고도 곳곳에서 불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이래서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금명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임기제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임명직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결정을 하고요. 그 부분이 재신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경선이 없을 것이고요. 재신임이 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경선 절차를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한 최고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의결 결과는 우리 자유한국당 당규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선출 규정 24조에 의한 원내대표 임기 연장은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다.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의 임기는 연장하지 않기로 이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요. 원내대표의 임기가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면, 그러니까 원래 1년인데 뭐 한 6개월 정도니까 짧게 남은 거잖아요. 그 정도면은 뭐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제 황교안 대표는 사실상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닌 쪽을 선택을 한 게 됐죠. 정우관 실장님. 자, 오늘 이런 내용을 두고요. 일부 이제 신문들의 분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불신임을 한 거다. 이런 또 분석이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석이 맞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죠. 예. 총선이 불과 뭐 한 5개월여 예. 정도 남았고 또 지금 여러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그동안 그렇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계속 예. 지금 여당과 협의를 해온 예. 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신을 묻겠다라고 한 그죠. 이후에 본인이 어떤 곧바로, 계획도 좀 밝혔어요. 곧바로 그런 일 없다.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게 해라. 단칼에 어떻게 보면 잘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황 대표가 만약에 신임을 했다라고 하면 예. 당연히 그 연장을 시켰겠죠. 예. 그러나 뭐 원칙을 얘기합니다만은 나 원내대표에 대한 신임이 그렇게 두텁지 않고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내세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최근에 그 당내 인사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친정체제 구축에 상당히 좀 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 중심의 내년 총선을 치르고 그 과정은 예. 결국에는 이제 인적 쇄신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겁니다. 과연 공천 쇄신을 어떻게 할 예. 것이냐라는 점인데 황 대표가 나름대로 당을 친정체제로 견실히 한 뒤에 그 같은 수순을 좀 밟으려는 것 아닌가.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이제 원내대표 선거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뭐 불만과 불협화음 얘기가 나옵니다. 예. 더군다나 그 보수 연합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뭐 여러 가지 공천 과정에서 그러면 어떤 원칙을 갖고 할 예. 것인지 그 점이 지금의 황 대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 예. 제대로 발휘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비대위 체제를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단식 이후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그 과정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예. 어떤 임기 연장 대신 예.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겠다 이런 그 전략 예. 이런 구상을 밝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당 장악력을 높였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어제 이런 결정이 있었거든요. 최영호님. 네. 황교안 대표의 지금 속에 있는 생각 무엇일까요? 첫 번째 뭐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의 예. 임기 연장에 대해서 예. 황교안 대표하고 예. 사전에 교감이 있었느냐. 어.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지금 뭐 정은국 실장님 말씀해 주신 예. 것처럼 지금 계속 쇄신, 개혁하고 있는 예.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탑이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두 분이 앉아서 얘기했느냐. 아. 일각에서는 뭐 한마디 의논이 없이 거꾸로 알았다는 거예요. 황교안 예. 대표가 예. 뭐 발표를 하니까. 예. 그렇다면 투탑의 소위 말하는 결속력과 어떤 일관성, 당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불협화음이 있는 최영호 의원님께서는 어떤 논의도 두 사람 사이에 없었을 거라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네, 지금. 그럼 소통이 없었는 상황에서 내놓으면은 당연히 예. 지금 어떤 뭐 엇박자가 날 예.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나경원 대표가 이제 뭐 예. 단식할 때도 뭐 단식하는 날 예. 미국 가셨죠. 예. 그다음에 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예. 뭐 또 상장 주고 가산점 예. 주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까지도 예. 사실 황교안 대표의 방향성하고는 조금 틀린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는 예. 뭐 이 원내대표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을 갖고 계셨는데 예. 일방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의원총회 예.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통도 안 돼 있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속내는 나경원 대표 지금까지 몇 가지 쭉 하는 거 이거 좀 불만이 쌓여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한국당에 문담고 계신 변함병 변호사. 구체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신청, 이게 좀 갑자기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황교안 대표의 좀 다른 생각 또는 불만 이런 게 좀 작용됐을까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예. 한국당 내 3선 이상 중진들에 대한 섭섭함과 일종의 경고가 포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중진들이 그렇죠. 생각하고 전체에 있는 대해서. 나경원 예.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뭐 아니요. 나경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예. 한국당 중진들에 대해서도 섭섭함과 경고의 의미가 어제 있다. 저 모습이 나경원 단순히 나 대표에 원내대표 대한 포함한 불신뿐만 아니라. 중진들을 향한 어떤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오. 어떤 측면이냐면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가 처음 되고 난 이후에도 예. 이제 사람들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쇄신과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예. 인적 청산을 해야 한다고. 예. 하지만 이제 국회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 중진들을 그런 식으로 배척하겠다고 얘기한다면 당 중진들이 당을 위해서 뛰지를 않겠죠. 그러면 전혀 국회 내에서 대여 투쟁이라든가 원내 협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예. 고려해서 예. 일단 충분히 시간을 주고 정말 그 사람들이 역량이 있는지 쇄신의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놓고 온 상황에서 사실 국회 내에서 한국당이 정말 대여 투쟁이라든가 원내 협상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서는 정말 3선, 4선의 중진들에게 기회를 줬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천이라든가 선수 늘리고에 관심이 있었던 예. 것이지 중진에서 역량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다. 예. 이제 총선도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예. 뭐하러 모의사에 힘을 주겠느냐. 이럴 바에 차라리 초재선과 위주로 황교안 친정체제로 총선 치를 준비를 하고 중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 선을 긋겠다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당직 인사
경선을 보면 거의 초대선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내인사도 많고 밖에 사람들도 많고요. 사무총장도 초선이에요. 예. 일각에선 이걸 예. 가지고 친정체제 구축이다 아니면 또 친박으로의 복귀다 얘기는 하겠지만 예. 황교안 대표는 이제 중진들은 더 이상 이제 더 힘을 실어줄 수는 없고 순수히 황교안 색깔로 총선을 치르겠다. 그걸로 심판을 받아서 안 예. 된다면 내가 물러가는 것이지 더 이상 중진들에 휘둘리지 않고 이 당을 황교안 당으로 다시 한번 만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황교안식 쇄신 체계 일환으로 네. 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시네요. 형택 변호사,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바뀌게 되면요, 이른바 이제 원내 문제에 대한 협상 파트너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굉장히 여야 대치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패스트트랙건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가고 거의 서로 얼굴 안 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협상의 여지가 원내대표가 바뀌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물론 바람은 당연히 예. 협상을 좀 중시하는 분이 돼서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계속 협상을 중시 안 한다보다는 예. 계속 뭐 협상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이러면서 협상이 잘 될 것처럼 됐는데 결국 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는 좀 뭐 협상을 중시하는 분이 와서 예. 어떻게든 정기국회 내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근데 약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예. 황교안 대표가 이 의원들을 결국은 확실하게 장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신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보면 예. 원내대표는 그 의원총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의원총회 열게 해서 거기서 황 대표의 의사를 표명해서 의원들이 불심하는 절차로 가는 게 맞는데 예. 지금 보면은 뭐 후보자가 있다. 이건 명분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후보자는 있기 마련이고 공고할 수 있다는 거는 절차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 신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 공고하는 권한이지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예. 사실은 이게 두 분도 법무부 장관 하시고 이런 분인데 예. 법 해석이 좀 자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뜻이 예를 들어서 확고하고 이러면 예. 의원들한테 아주 어쨌든 나는 뭐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렇다 그러면 예. 의원들이 또 뭐 대표 의사가 이러니까 뭐 총회에서 예. 사실은 뭐 투표할 건 아니잖아요. 예. 분위기로 이렇게 예. 발언하는 거 보고 뭐 선거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면 오히려 최소한 뭐 의총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뭐 이런 그렇죠. 입장 정도 그렇게 낼 가는 게 수도 오히려 있을 것 자연스러운 같아요. 과정인데 예. 의총 열겠다고 하니까 바로 긴급 총회 최고위 소집해가지고 공고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재심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밀어냈다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결국은 공천 과정이나 예. 이런 데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결국은 규정을 만들고 규정에 따라야 어쨌든 예. 잡음이 덜한데 이렇게 약간 무리수를 두면 앞으로 저는 공천 과정에도 계속 좀 잡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요. 황교안 대표의 어떤 쇄신과 당 장악력을 강화시킨 것이냐 아니면 물밑에서 뭔가 반발이 시작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나 어제 상황 사실 오후에 기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나온 바람에. 그래서 오늘 신문들이 여러 가지 분석들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